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신라 최초의 왕비 팔수태후 아령 부인은 신라의 초대 국왕 혁것의 거서관의 부인이자 신라 최초의 왕비인데, 우선 삼국사기에 나온 아령 부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제2혁것의 거서관 아령이 태어나다. 오연봄 정월에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다. 현재 경주시 탑동에 위치한 오릉의 남쪽 숭덕전 내에 아령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습니다. 신증 동궁여지 승남 권위 11 경상도 경주부 고적조의 아령정이 부남쪽 오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늦어도 조선 전기부터는 이 우물을 두고 아령이 탄생한 우물이라는 전승이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 옆에는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신라시 조왕 비탄강유제 비석이 있습니다. 아령정은 삼국유사 권제일 기이제의 신라시조 혁것의 왕조에는 아령정으로도 나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노구가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삼국유사 권제일 기이제의 신라시조 혁것의 왕조에는 아령정 옆에서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옆구리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전승은 석가모니가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불교 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구는 할멈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시조의 부인을 양육한 자로 등장합니다. 훗날 석씨의 시조인 타례가 금관국에서 거두어지지 않아 경주 동남쪽 해변의 아진포구에 이르렀을 때 그를 발견하고 부양한 것도 해변의 농어로 전하여 유사한 설화 구조를 보입니다. 한편 본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노구를 고대 사회에서 예지 능력을 지니고 전복을 행하던 샤먼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혁거세의 부인 이름인 아령이 아령정이라는 우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내용은 삼국유사 권제일 기이 제1 신라시조 혁거세 왕조에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아령의 이름에서 아령정이라는 우물 이름이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조와 그의 부인이 모두 나정이나 아령정이라는 우물 곁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는 고대인들에게 우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된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성장하면서 덕행과 용모가 빼어나니 시조가 그 소식을 듣고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행실이 어질고 내조를 잘하여 이때 사람들이 그들을 두 성인이라고 일컬었다. 박혁거세의 탄생. 옛날에 지난 땅의 6마을 우두머리들이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의 언덕에 모였는데, 그들은 덕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받들어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멀리 남쪽을 살펴보니 양산 아랫자락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개처럼 번쩍하는 기이한 기운이 땅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흰 말이 절을 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는데, 흰 말이 있는 곳을 찾아가 살피니 붉은 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흰 말은 사람들을 보고 소리내어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붉은 알을 깨뜨리니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동천의 물로 깨끗이 씻기니 온몸에서 빛이 퍼져나왔는데, 새와 짐승이 춤을 추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맑고 밝았습니다. 이로 인해 밝다는 뜻을 가진 혁거세왕 혹은 불건해왕이라 이름을 부르고 위호를 거스란이라고 했습니다. 촌장들은 이 아기를 임금으로 모시기로 하고 태어난 알이 큰 밥과 닮아서 성을 박씨라고 했으며,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습니다. 여섯 촌장은 아기를 거두어 정성을 다해 길렀는데, 아기가 10여세가 되자 매우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13세가 되자 여섯 촌장은 임금에 해당하는 거서관으로 모셨는데, 1000년 동안 계속될 신라의 첫 번째 임금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신라의 첫 번째 왕비가 되는 아령. 금천자의강 의묘기덕 여군배지. 이제 천자께선 강림하셨으니 배필이 될 덕을 지닌 여군을 찾자. 삼국유사 중 혁거세의 강림에 고무된 사람들의 의침. 사람들은 혁거세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제 덕이 있는 배필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같은 날 사량리 아령이라는 우물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으나 입이 달게 부리처럼 생긴 것이 특이하였는데, 월성의 북천물로 깨끗이 씻기니 부리처럼 생긴 것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남산 서쪽에 궁시를 세워도 아이를 받들어 봉양하였는데, 남자아이가 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이 박의 모양과 비슷하여 남자아이의 성을 박씨로 하였고, 여자아이는 태어난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령이라 불렀습니다.
두 아이가 13살이 되자 혁거세는 왕으로, 아령은 왕후로 삼았으며 나라의 이름을 설아벌이라고 지었습니다. 왕후가 태어날 때의 계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태어나서 계림국이라고도 했지만 후에 신라라고 고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렸는데 백성들에게는 농사와 두해치기를 장려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도 어진 임금을 본받아 사로국은 다툼이 없고 도둑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혁거세와 함께 이성이라 칭송되었으며 남의 차차은과 아루공주를 낳았습니다. 박혁거세는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음에 임박하여 하늘에 올라갔고 그 후 7일 뒤에 죽은 몸이 땅으로 떨어지며 흩어졌습니다. 이에 왕후가 따라 죽었는데 나라의 사람들은 흩어진 왕의 몸을 합쳐 장사를 치르려고 했으나 어디선가 큰 뱀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5부분으로 나뉘어진 몸을 각각 장사를 지내 5개의 능을 만들었고 뱀의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사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역사 속의 아령부인.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에는 박혁거세가 탄생한 곳으로 알려진 나정이 있는데 나정은 1975년 사적 제245호로 지정되었으며 박혁거세를 기리는 비석을 비롯해 팔각건물터, 우물터, 부속건물터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박혁거세가 탄생하여 신라의 시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실려 있으며 제왕운기에 약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혁거세와 아령의 탄생담과 나라를 건국하고 왕과 왕후의 죽음까지를 서술한 이야기로 여러 씨족 사회가 합쳐져 하나의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혁거세와 아령이 우물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날 태어나 배필이 되었다는 점이 특이한데 혁거세와 아령이 각기 왕과 왕후가 되는 조건 중에 공통적으로 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계층의 신적인 능력보다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더 중요시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말 부분의 혁거세의 주검이 흩어져 끝내 합치지 못한 점은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는 다른 건국 신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부분입니다. 선화는 알지와 연결되어 닭 토템을 가진 토착 세력인 김씨 부족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하는데 반면 아령선화는 용 토템에 가까우며 김씨 세력과는 연결될 수 없고 혁거세와 같은 시기에 이주한 집단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그녀가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설화는 석가의 탄생을 연상시켜 불교의 영향으로 인한 후대의 윤색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박혁거세 신화 자체의 특색으로는 첫째, 이 신화는 씨족 사회가 연합되어 하나의 왕국으로 뭉쳐져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혁거세 신화는 이미 하늘에서 강림한 6촌장 위에 새로이 군림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통치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천신이 강림하되 다른 신화와 같이 맷뿌리가 아닌 우물에 강림한 점이 특이한데 신라 시조 탄생의 성역이 산기슭의 우물이란 것은 신라의 종교에 있어 우물이 성역이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명왕이나 수로왕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난생인데 박혁거세의 알이 박에 견주어져 있는 점이 이 신화의 특색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알과 박 사이의 뒤섞임은 혁거세가 불건의 내지 내로 읽혀지면서 그 불도는 이 박과 비슷한 소리였다는 데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넷째, 두 거룩한 아이가 같은 날에 신비롭게 태어나 배필로서 짝지어졌다는 점도 박혁거세 신화의 특색인데 후대의 별신굿에서 남녀 신령의 강림과 그 짝지어짐이 일어나는 사례를 연상시켜줍니다. 별신굿의 짝지어줌이 이른바 신성운 또는 신들의 혼례로 가장 오래된 선례를 박혁거세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령이 탄생할 때 입술이 달개 부리처럼 길었다가 뒤늦게 떨어진다는 모티프는 동명왕신화에 등장하는 유화를 연상시키고 있어 매우 흥미롭고 그만큼 이 신화의 특색 있는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령의 경우는 계룡 탄생의 모티프와 대응되는 것이지만 동명왕신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입사식 절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박혁거세 주검이 사방으로 흩어져 떨어진 것은 괴기하다고 할 만큼 다른 건국 신화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신화의 특색입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신라 최초의 왕비 아령부인이었습니다.